자, 보자. 일단 채점을 먼저 해. 자, 155쪽에 1번에 4번, 2번에 5번. 자, 156쪽 1번에 5번, 2번에 1번. 157쪽 1번에 3번, 2번도 3번. 자, 158쪽 1번에 2번, 2번도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는 거 아까 78번 질문의 2번 문제는 제가 풀어드리기로 했고, 그 다음 82요? 82는 숙제가 아니었는데요. 80에 2. 80에 2번이요. 네, 오케이. 또 있습니까? 80에 1이요. 80이 인기가 많네요. 알겠습니다. 80에 1번, 2번. 오케이.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을 하게 되면 실상 수업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가 통째로 빠지게 되고 그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지문 진도를 나갈 거예요. 우리가 통상 네 지문씩 나갔었죠. 세 지문을 나가고 그렇게 되면은 세 번의 수업, 오늘 포함해서 세 번의 수업에 걸쳐서 끝나게 됩니다. 진도가. 이제 남는 시간이 좀 많아질 텐데 상대적으로 그 남는 시간에 서술형을 피드백하는데 시간을 더 쓰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고. 자, 일단 설명을 해봐야지, 그죠? 78번 질문 여기 보세요. 자, 물론 이걸 시험 대비로 공부를 하셨으면 기억이 머릿속에 잘 남아 있으시겠지만 또 처음 본 사람들은 당황할 수 있는 지문이었을 것 같아요. 자, 보면 일단 중요 부분을 제가 표시해 놨으니까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시게요. 일단 전체를 읽어보면은 자, 인간 몸의 발달이에요. 근데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발달하는 거죠. 이게 많은 어떤 구조적 풍요로움, 풍부함의 예시를 제공을 해주는데 이 구조적 풍부함이라는 것은 다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떨 때 가능하냐면요. 반복적인 이 무작위적인 변이의 생산이 연결이 될 때, 합쳐질 때. 뭐랑 합쳐질 때냐? 무작위적이지 않은 선택들과 합쳐졌을 때. 솔직히 첫 문장부터 이거 제대로 해석했지만은 머릿속에 남는 게 이거 개소리야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 덜어내야 돼. 덜어내는 게 중요해. 다시 봐봐요. 인간 몸의 발달이죠. 일단 이게 뭐의 예시라고 되어 있어요? 구조적 풍부함의 예시야. 그지? 근데 얘는 다시 언제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자, 봐봐요. 랜덤한 베리에이션을 생산하고 넌 랜덤한 셀렉션이 합쳐졌을 때, 그럼 이거 더해졌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좀 더 잘 보인다. 알겠어? 핵심어만 추려서 보면은.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인간의 신체 발달, 바디 디벨롭먼트의 발달이 일단 구조적인 풍요로움의 예시인데 근데 이 구조적인 풍요로움도 사실 건너뛸 수도 있을 것 같아. 구조적인 풍요로움이란 건 이런 것과 이런 것이 합쳐졌을 때 가능한 구조적 풍요로움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구조가 다양하다 이거죠. 그죠? 구조적 풍요로움. 근데 이런 거는 다시 얘는 뭐하고 합쳐졌을 때 가능하냐면은 무작위의 변이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무작위적이지 않은 선택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한다는 소리야? 정해서. 뭔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규칙이 있다는 거지. 정해진, 규칙의, 정해진 선택. 이것이 합쳐져가지고 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것의 예시라는 거니까 이거를 건너뛰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도 그럼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인간의 신체라는 거는 무자기적인 변이와 정해진 선택이 합쳐졌을 때 가능한 구조적 풍요로움의 예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어요? 그런 말이니 구조적 풍요로움을 건너뛰고 인간의 신체가 이런 거구나라고 읽을 수도 있어. 자, 일단 첫 번째가 이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뒤에가 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자. 봐봐요. A에서 뭐라고 하냐? 자, 올바른 장소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얘네는 뭐 하는 거야? 올바른 연결을 지어요. 그리고 걔네는 촉진돼. 뭔가 뭐 영양분을 공급받든 어쩌든 이렇게 어떤 활동이 될 수 있게끔 배경을 만들어주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앞에랑은 분명히 다른 것들이겠죠. 그러면 반대로 가면 되니까 라이트한 플레이스에 있는 것들도 아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은 라이트한 연결을 해 안 해? 안 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제거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첫 문장 읽었을 때 저것들이 뭔지를 가리키는지 알 수는 없어, 그죠? 알 수는 없고. 근데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잖아.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A에서 얘기하는 거 첫 문장에서 읽어보면은 일단 조건이 뭐냐면은 다른 게 라이트한 플레이스에 있냐 없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라이트한 커넥션을 하냐 못하냐로 얘기하고 있어. 그러지? 그렇게 나눠서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얘는 A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플레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위치,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저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냐면은 진짜 이거를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현장에서 읽었을 때 푸는 방식대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 저기서 추려내야 될 정보가 뭔지만 생각을 하고 순서 배열을 위한. 그럼 이렇게 하고 넘어가. 왜 그러냐? 우리가 처음에 읽었었던 부분이 지금 이거잖아. 그럼 여기하고 연결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A는 사실은 뭐 자리에 관련된 얘기가 갑자기 나오질 않겠지. 그냥 인간 발달이 이것과 이것을 합쳐진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B로 갈게. B에서 보면은 자, 생존한 것들이에요. 생존자들 이렇게 읽을 수 있겠고, 얘네가 뭐 하는 생산하는 기능을 하는데 뭐 새로운 세포예요. 다시 이 세포들은 추가적인 이 선택의 과정, 절차, 뭐 단계 이런 것들을 거쳐. undergo 거치다, 경험하다 이렇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기서도 지금 생존하는 것들을 제가 체크해 놨잖아요. 그럼 그 생존하는 것들이 앞에 나와야 돼. 나와야 돼. B에도. B에 생존하는 것들. 근데 B에 나와 안 나와? 지금 여기서 뭐 생존에 관련된 얘기 해 안 해? 아무것도 안 하지, 그지? 그러면 B도 아닌 거예요. 그럼 자동 C로 시작한다 이거야. 이렇게 읽게 되면. 자, C 가봐. 보시면 모든 신체 발달의 페이스도 단계, 스텝 이런 거야. 그런 과정들은요. 뭐서부터 보냐? 뭐 태아에서부터 성인에까지 보여줍니다. 랜덤한 액티비티를요. 무작위적인 활동들을 보여주죠, 그죠? 어떤 수준에서요? 세포 수준에서요. 세포에 무작위적인 활동이 있네요. 무작위적인 활동, 무작위적인 변이, 뭔가 느낌이 오겠지, 그지? 그러면서 body formation, 이 신체의 형성은 다시 뭐에 의존하냐, 무엇에 달려있냐, 새로운 가능성인데 만들어지는 가능성이야. 이러한 활동들이 어떤 랜덤 액티비티를 말하겠지, 그지? 무작위적인 세포 수준에서의 활동들을 말하는 거겠지? 여기서 만들어진 가능성과 그 다음에 coupled with라는 표현이 나와. 요건 뭐뭇에 더하여, 뭐뭇에 더불어, 커플이니까 두 개 추가해서 뭐에 추가해서 그러한 결과들의 선택인 거예요. 여기도 아까 랜덤한 액티비티 선택 얘기 나왔었는데, 그지? 다시 선택. 어떤 선택이야? 근데 만족시키는 선택인 거야. 근데 이 선택이 아까 우리가 정해진 선택이라고 읽었잖아. 그지? 무작위적이 않은 거라고 읽었잖아.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부합하는 결과들에 대한 선택과 더불어서 뭐다? 인간의 신체 발달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야.
세포 수준의 무작위적인 변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어떤 기준이 있어.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인간의 몸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 네모 안의 얘기랑 C의 얘기는 똑같은 거. 여기까지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C로 일단 정할 수가 있겠어. 일단 A, B가 아니었으니까 C가 먼저 나올 수 있다 이거야. 이거는 쉽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일 거야. 그럼 이제 C 다음에가 뭐가 나오는지 중요할 텐데, 그럼 C 다음에 이 C 하단부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봐봐. 항상 새로운 구조라는 것이 오래된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모든 단계에서 선택은 페이버가 동사로 쓰이면 뭐예요? 선호하다, 좋아하다. 맞아. 몇 가지 세포들을 선호해요. 그리고 제거한답니다. 다른 것들을. 자, 제거한대. 뭐 선호하고. 그럼 선호하면 살려주고, 제거하고, 그러면 남은 것들이 있겠네. 그게 뭐예요? 생존자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은 이제 CBA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C만 다 읽고 앞 문장만 탁탁 읽었어도 답은 딱 하고 나오기는 해, 사실은. 근데 이제 내용이 사실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이 글 자체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사실은 중요했지.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죠. 이걸 이렇게 짱짱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순서 배열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 순서 배열 모두 다 어려워합니다. 그죠? 모두 다 어려워하는 유형이 맞아. 뭐 내신에서도 그러고 모의고사에서도 그러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진짜 여기 박스 안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잘 정리를 해놓느냐가 중요해. 이 박스 안에서 그 다음 게 나와야, 그 다음 게 정해지니까 정답률이 50%로 확 올라가는 거야. CBA 아니면 CAB 둘 중에 하나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다못해 찍어서라도 50%의 확률을 가지고 가잖아. 그러니까 네모 박스 안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를 잘 읽어주라라는 게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생각해 놔야 될 부분이었을 것 같아.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내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지문에서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무작위적인 변이라는 것은 계속 세포에서 발생을 하는 걸 말하는 거고, 정해진 선택이란 것은 이제 아까 C에서 B하고 그다음에 A에서의 내용이 자리였잖아, 얘들아, 그렇지? 그래, 그러면 정해진 선택은 어떻게 선택을 받는 거냐? 그 자리에 잘 발달한 세포들만이 선택을 받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자, 수정란이 있어요. 수정란이 있는데 여기서 인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지? 근데 세포가 이렇게 분열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열을 해가지고, 그죠? 분열을 하면서 점차 이 각각의 인간의 기관들을 만드는 어떤 이런 것들로 이제 다 분열을 하겠죠, 그죠? 그럴 때 왜 머리가 여기 생기냐 이거야. 왜 여기 생기면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걸 어떻게 안 되게 하냐 이거야. 그게 이거야, 이거. 세포는 얘가 만약에 이 부분이 만약에야 가정이야. 이 부분이 머리가 된다고 쳐봐. 예? 이 부분이. 그러면은 이 부분이 알아서 머리가 되니까 머리가 되는 세포들을 막 분열하는 게 아니야. 온갖 군데에서 머리가 되는 세포들을 분열을 해. 빠방망망망망망망망 분열을 해. 근데 분열을 하는데 너 안 돼. 너 안 돼. 너 안 돼. 너 안 돼. 너 돼. 왜? 이쪽이 머리가 될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계속 머리가 되는 세포들이 주주주주 나와갖고 머리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세포 분열은 규칙성이 없어. 세포들은 뭔가 규칙을 가지고 분열을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거를 제거하고 선택받게 해주는 기준이 있고, 그로 인해서 신체가, 우리 봐봐, 다 똑같잖아. 머리 있고, 팔 2개 있고, 그 다음에 다리 있고, 그 다음에 신체 기관들 안에 보면 다 위치 똑같지, 그지? 그게 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 자리에 그 기관으로 발달할 수 있는 세포가 자라났을 때 선택을 받고, 아닌 세포들은 다 제거가 돼. 제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렇게 생겨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다들 잠이 오죠? 저도 이런 얘기 하기 싫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 하기 싫어요. 이런 아주 그냥 잠 오는 얘기 하기 싫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지금 뭐 하나라도 뭐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졸립죠? 졸립습니다. 어깨들 한번 풀어봅시다. 좀 어깨를 좀 풀어주세요. 아이고 막 눈이 막 무거워서 난립니다. 무거워서 난리예요. 안 그래도 피곤한 이 시간대, 그지? 네. 자, 오늘만 또 수업하면 다음 주에 달콤한 방학이 있으니까 그때 푹 쉬고 좀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좀 그때 좀 쉬어 보시게요. 저도 재충전하고 오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오늘까지만 좀 열심히 한번 해보시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80쪽 80번, 157번이었어요. 여기 1, 2번 질문이 나왔거든요.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이거는 답이 3번이었어요. 그죠? benefit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건데, 자, 어디서부터 보냐?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이런 계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뭘 계속하냐? symbiotic relationship, 이게 공생관계예요. 누구와의? 이런 경작된 식물들과의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이 그들에게 어떤 바이오다이버시티니까 생물 다양성 자체를 허용을 해야 돼요. 허용을 해야 되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잠재적인 이득을 인식을 해야 된다고 일단은 해석을 해볼게요. 어떤 이득이냐면은 모노컬처럴, 단일 작물 경작이 되겠죠, 그죠? 작물을 하나만 경작했을 때야 그것이 introduced, 도입할 수 있는, 즉 새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득이라고 했어요. 근데 위의 내용은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우리의 여기서 뭐 예시를 들었던 게 뭐 감자 얘기 나오고 튤립 나오고 애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다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조작을 통해서, 수정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재배가 안 되는 어떤 식물들을 우리가 편하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뭐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작한 어떤 식물들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작물의 어떤 숫자, 종 자체가 줄어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일 작물 경작을 했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근데 다시 여기서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부분에서는, 자, 봐봐요. 이 생물 다양성을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생물 다양성을 허용하고 단일 작물 경작에서 얻어질 수 있는,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나타날 수 있는 이득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겠냐 이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피해나 이런 것들이 오면 좋겠죠, 여기가. 그래서 답이 3번인 거야, 이건. 그렇게 읽으시면은 좋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바로 갈게요. 오른쪽! 자, 여기도 네모안에 읽어보시면은 일단 로스앤젤레스에서의 길을 걸어가는 게 조금 까다로운 일일 수 있는데, 하지만 운 좋게도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이 차들을 멈추게 세울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라는 식으로 일단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LA를 나도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가보지 않았는데 만약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한다면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나 봐.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뭐 시간 지나서든 아니면은 곧장 어쨌든 뭐 파란불이 돼가지고 우리가 길을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있나 보지. 자, 졸지 마세요. 졸지 마스. 자, 그런 상황인데, 자, A부터 읽어볼게요. 자, 똑똑한 테크니션은 그런 컨트롤의 어떤 이런 거짓, 일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페이크 템퍼리처 다이얼을 통해 가지고 가짜 온도 조절기가 되겠죠, 그죠? 온도 다이얼이 되는 거고. 온도 얘기하고 있어요? 안 하죠? 넘어갈게요. B로 가세요. 자, 그 버튼의 실제 목적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로 믿도록,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 어떤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 트래픽 라이트에. 그 버튼 얘기, 아까 위에 버튼 얘기 나왔죠? 그 버튼이 트래픽에 관련된 어떤 조절할 수 있는 거였죠. B가 되겠네,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C도 읽어봐. 자, 똑같은 것이 door open and door close 버튼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에. 그만 자라. 엘리베이터에. 엘리베이터 얘기 나오고 있네. C는 절대 아니겠네. 그럼 B로 가자. 그럼 B로 가서 B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좋겠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 봐봐. B 다음 봐봐. 그러므로 우리가 더 잘 참을 수 있어. 그 기다림을, 그 신호에 대한. 뭐 하기 위해서, 뭐 하는 어떤 인내심을 갖고 변화하는 어떤 신호 자체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 즉,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파란불 바뀌는 거 기다릴 수 있다 이거야.
그 어떤 버튼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인내심을 갖게 된다라는 건데 그런 내용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엘리베이터다라는 식으로 BC가 연결이 되는 거지. BA는 템퍼레처 다이얼 다시 얘기 안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BCA로 가시면 된다. 3번이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이를 할 수가 있었겠어. 자, 문제 풀어볼게. 문제 풀어보자. 자, 오늘은 아까 말했던 대로 세 지문 푼다 그랬으니까 82부터 84번 지문이니까 페이지 몇 쪽이냐? 101쪽, 105쪽, 109쪽. 이 세 개 바로 풀어볼게요. 바로 풀어보겠어. 플레인의 뜻은 여기선 분명한 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1번 A입니다. 자, 인트로 퀴즈. 그래, 핵심 내용 적절한 건 2번이 되겠어. 네모안의 내용은. 그 다음에 A, B, C 각각 연결해보면 1번은 C, 2번은 A, 3번은 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순서로 가장 적절한 건 답이 3번입니다. 오케이? 자, 한번 내용 봐보죠. 보자. 자, 또 내가 입만 열었다 그러면 자해. 에? 입만 열었다 그러면 자해. 알겠죠? 자, 여기 한번 봐봐. 자,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예요? 타이틀이나 프리페이스가 뭐였어? 우리 말로 하면 서평, 뭐 머리말 이런 거 적을죠. 책 앞에 맨 앞에 쓰여 있는 글들. 이게 보통 많은 독자들에 의해서 무시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건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야. 중요하다고. 뭐 하는 것이? 그런 어떤 그들이 읽고 있는 책을 클래시파이면 뭐 분류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거야. 과목적으로 처리합시다. 이승. 알겠죠? 그래서 그들은 처음 규칙, 첫 번째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분석적 독서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겠어? 규칙은 이걸 사실은 읽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읽어야 된다 이거야. 제목도 읽어야 되고 서문도 읽어야 돼.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만약에 따르려고 노력한다면 즉 규칙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글쓴이에게 감사할 겁니다. 작가에게.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 그들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그러면 1번, 3번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타이틀이랑 프리페이스가 뭐 어쩐다라는 거야. 그렇죠. 서브 펑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내용 얘기를 말해준다라고 그랬으니까. 자, 바로 4번 갑니다. 분명 작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중요하냐? 독자들이 아는 것이요. 그들에게 주어진 책의 종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자, that is why를 묶어서 그래서라고 읽으면 딱 좋아. 그래서 작가들은 goes to trouble of making, goes to trouble of making 만드느라 애쓰다라고 읽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애쓰는 거야. 애써. 뭘 만드느라 애써? 그것을 분명하게 만드느라 애씁니다. 어디에? 이 서문에다가, 머리글에다가. 그럼 무엇이 되겠어요, 여기가? 이시 가리키는 거지.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독자들에게 주어진 책의 종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독자들에게 주어진 책이 무슨 종류의 책인지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는 C가 되겠지. 2번의 답은 C. 자, 하여튼 그러고 보통은 제목을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부제목, 서브타이틀, 부제라고 얘기하다 하는 그것을 만들려고 하기도 노력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려고 노력하냐? 디스크립티브하게 만들려고 해요. 디스크립티브는 뭔가 말을 설명을 해주는. 즉 이 제목을 통해서 그 제목 안에 들어가 있는 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제목을 지으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3번에 descriptive의 의미로 적절한 건 뭐가 되겠어? informative. 그렇지. 정보를 제공하는 말을 해주는 B가 되겠죠. 자, 갑니다. 계속 갈게요. 자, 그러므로 아인슈타인하고 인필드라는 사람이 그들의 책인 Evolution of Physics, 뭐 물리학의 발달, 물리학의 진화라는 그 책의 서문에다가 독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그들이 알기를 기대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글쓴이 이 두 사람이 알기를 기대하는 거야. 여기 되면 이제 독자가 되겠고요.
과학책은 비록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읽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똑같은 방식으로요. 소설과. 즉 소설보다도 더 뭔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과학적 책이라는 것은 더 많은 집중과 세심한 생각을 뭐 한다? 디맨드한다. 요구한다. 그렇지. 준아 그만 자. 7번 작가는 또한 만들어. 뭘 만드냐? 자세한 테이블 오브 컨텐트. 이걸 우리는 목차라고 하지. 목차 알죠? 그죠? 책 앞에 이렇게 페이지 수 적어주면서 책의 어떤 소제목들이나 이런 것들, 부제들을 얘기를 해주며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는지를 알게 해주는 이런 목차들을 만들어 줍니다. 뭐 하려고 만들어 주냐? 얘기해 주려고. 어드바이스 해주려고. 독자들에게 미리 얘기해 주려고. 오케이? 그리고 지금 어드바이스 중심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런 구문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어. A 오브 B 이렇게 해서 A에게 B를 조언하다, 뭐 말하다 이런 식의 의미가 만들어지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말해주려고 The details of their explanation 그들의 설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독자들에게 말을 해주려고 목차도 만든대. 신경 써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in any event 여하튼 어떻게든 간에 이 챕터 어떤 챕터냐 헤딩 챕터 헤딩 죄송해요. 챕터 헤딩이면 챕터의 제목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부제 같은 것들이에요. 서브타이틀과 비슷해요. 자, 근데 그 제목들은 처음에 목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 제목이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뭐겠어요? 과거분사로 수식을 해야겠지. 시연아, 졸지 말고. 리스트되겠죠, 여기는.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 챕터의 제목들이 제공을 합니다. 뭘 제공해줘? 목적을요. 뭐 어떤 목적의 기능을 하냐? amplify, 증폭, 뭔가 약간 웅하게 해주는 무엇의 증폭? 메인 타이틀의 중요성을 증폭하는 목적을 수행한다라는 거야. 자, 그럼 amplify를 어떻게 써줘야 되겠냐? 전치사 다음이잖아, 그죠? 동명사 생각해야 되겠고 능동적으로 가면 되겠죠. 이것을 증폭하다, amplifying 하면 되겠지, 그지? ing만 붙이시면 돼. 자, 7, 8번을 간단히 표현할 땐 자, 뭐 컨텐츠, 목차와 챕터 제목의 뭐? 역할, 그렇지. A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글의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이 책을 쓴 사람들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글을 신경 써서 쓰셨겠지만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목도 잘 써주시고 부제도 잘 써주시고 챕터의 제목도 잘 써주시고 목차도 잘 써주시고 머리글도 잘 써주신다 이거야. 다 읽어보셔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들. 그래야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글을 썼는지. 특히나 뭐 소설 얘기는 안 했죠. 소설 얘기는 안 하고 뭐 예시로 들었던 게 뭐 과학적인 내용을 담은 책이랄지 이런 좀 어려운 내용들. 도대체 이 독자들이 어떤 종류의 책을 읽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도구들이었다. 자, 타이틀하고 프리페이스는 그래서 종종 독자, 그렇지, disregarded 되겠지. 무시당해. 안 읽고 그냥 넘어간다 이거야. disregarded 돼. 하지만 제공해줘요. 가치 있는 무엇을? 가치 있는 무엇을? 뭘 위해서? direction. 그렇죠. 지침들이 여기선 방향 아니야. 효과적인 독서를 위해서요. 그들의 어떤 자세한 어떤 아주 세분화된 글쓴이들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제목도, 서문도, 목차도 잘 만들어져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매니팩처링 갑시다. 괜찮겠죠? 예. 오케이. 이제 잠 좀 깼어. 잠 좀 깼어. 잠깐만. 네. 왜 없냐? 여기 없어요. 잠깐만. 여기 있나? 이건가? 여기 있네. 가져가서 하세요.
어제 방학했다고 빠지면 안 돼요 라고 연락 온 아이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럴 텐데 요즘엔 성격이 좋아져서 응 내일 보강하자 이러고 보내줬습니다. 성격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을 나쁘게 하는 김민강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휘 얘기해보죠. untold 여기서 A입니다. 무수히 많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 문장과 선택지로 보아 찾아야 될 내용은 답이 B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이게 조금 애매했어요. 테스트에 대한 얘기였는데, 자, 품질 관리를 위한 테스트였는데 어떤 얘기 한지 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자, 오늘날 경쟁적인 시장에서 제조업체들은요, 어떤 증가하고 있는 어떤 압박감을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뭘 하기 위한? 품질 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면서 이런 테스트의 역할이죠. 테스트의 역할인데 어떤 부분에서의 테스트냐? 뭘 하기 위한 테스트냐 보자. 프로덕트 퀄리티, 제품의 품질과 그 다음에 제품 생산 공정의 통제, 조종하는 점에 있어서 점을 확실히 하는 데 있어서의 테스트의 역할인 겁니다. 알겠어요? 그 테스트의 역할을 패러마운트 가장 중요하게 만들면서, 즉 경쟁이 심해지니까 제품의 품질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품질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해서 출고하기 전에 당연히 테스트가 필요해. 이 제품이 잘 완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의 역할이 어째지고 있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야. 뭐 품질 관리하는 데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품이 생산이 되는 과정 자체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해지고 있어요. 뭐 1번은 제가 자연스럽게 사실은 풀어버렸죠, 그죠? 이미 공부를 쳐놨습니다. 쳐놔버렸어요. 읽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석을 해주려면 이게 목적어니까 여기가 목적어고 여기가 목적의 보호입니다. 메이크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만드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1번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2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테스트가 하나의 측면이다라는 거예요. 매니팩처링 부분에 있어서. 근데 어떤 측면이냐면요, 가장 논란의 가능성이 있는, 가장 큰 논란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즉 테스트에 있어서 테스트하면 그냥 테스트하면 되는데 뭐 테스트가 왜 논란의 가능성이 있냐 라는 식으로 이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 뭔가 의문점을 던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논란이 과연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풀어서 얘기를 해주겠다 이거야. 그럼 봐봐,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란 건 어떤 논입니다. critical and 어떤 aspect, 테스팅의 어떤 aspect가 되겠어요. 그렇지, problematic, 논쟁이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끌어가. 뭐라고? Consider what is taking. 자,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냐면, 자, verification. 이거는 보증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것은 뭘 확실히 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품 자체가 특정한 어떤 요건들을 만족을 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ensure 다음에 대절 또 나오는 거야. 그 너의 과정 자체가 통제하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 거기에 대한 어떤 보증을 해줍니다. 이게 확실하다라는 식으로 테스트라는 게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테스트를 잘 갖춰 놓으면은 당신의 제품 자체가 어떤 요건들을 갖추고 있고 맞춰놓고, 우리가 기준을 세웠었던 어떤 조건들이, 제품이라면 이러한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걸 통과했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 자체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거야. 그래서 테스트라는 게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줘. 에러 리스크 메이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러 리스크라는 것은 에러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4번 문장. 4번 문장 안 읽었구나. 죄송해요. 만약에 그래서 테스트가 잘못되었거나 의문점이 있으면 questionable 해. 그러니까 약간 의심돼. 그러면은 무수히 많은 어떤 돈 자체가 위험에 노출이 된다라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돈이. 그러면은 퀄리티 학이지만은 여기가 지금 이거 제가 잘못 읽었네요. 에러는 리스크 한다라고 읽어야 되겠죠? 위험에 노출을 시킨다. 어떤 것에 대한 위험을 노출시킵니까? 돈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파이낸셜 로스가 되겠죠, 여기서는. C가 되겠죠? 오케이. 잠깐만. 자, 그 다음에요. 5번 가겠습니다. 자, 부정확한 결정입니다. determination during testing. 테스트하는 동안에 정확하지 않은 결정은 어떤 결과를 나올 수 있냐? rework cost니까 다시 작업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의 비용적인 문제. 그 다음에 rejected material. rejected가 그러니까 이렇게 제거된, 없어진, 버려진 이런 의미로서 이제 그 제품을 다시 만드는데 처음에 만들 때 실패했을 때 쓰였던 그 재료가 버려진 거, 버려진 재료들. 그 다음에 disrupted delivery 쓰면 이제 배송 자체 우리가 이거 만들어서 언제까지 보내줄게요라는 어떤 약속을 했을 텐데 그런 것도 다 꼬이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customer dissatisfaction, 불만족 이런 것들도 또한 나올 수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사업체의 손실 역시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이 지금 테스트가 만약에 잘못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찝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반드시 당신의 가장 좋은 practice quality philosoph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quality philosophy면은 이 품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우리가 지켜야 될 철학 같은 그런 내용들, 가장 좋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가장 좋은 어떤 실행의 하나의 일부가 돼야 되는 생각들이 여기 있다라는 거야. 그 생각이 뭐냐? 뒤에 나오는데 퀄리티, 품질은 테스티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품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 지금 여기 인투를 그냥 로라고 해석을 하면 좀 말이 안 돼요. 봐봐요. 그냥 해석해보면 테스트 될 수 없습니다. 제품으로.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없다는 얘기야? 라고 잘못 읽을 수가 있어.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인투 중에서 이게 결과의 의미를 만드는 인투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티드가 될 수가 없어. 그리고 그것이 제품으로 이어질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테스트가 잘 되면 제품의 품질이 나아지는 거냐? 라고 봤을 때 그게 아니다 이거야. 다시, 테스트가 잘 이루어지면 제품이 나아지는 거냐? 그게 아니다고. 테스트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 이거야. 테스트라는 게 퀄리티가 그러니까 테스트가 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점이 제품으로 연결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테스트된 내용 자체가 잘 이렇게 반영이 되면 좋을 텐데, 혹은 테스트가 잘 이루어졌다고 해도 잠깐만, 말이 꼬여. 잠깐만, 말이 꼬여. 말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자, 테스트 자체가 결과가 나오겠지, 그지?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테스트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러면 그 테스트 결과가 좋은 게 제품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다 이거야. 그게 아니다 이거야. 자, 봐봐.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들었다 이거야. 아마도 제품이 실패한 것 같대. 뭐 때문에? 테스트가 제대로 이루어졌지 않기 때문에. 자,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테스트하면 그것이 통과할까?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 자주 들었었대. 근데 제품을 잘 테스트하는 것은 그것을 잘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자, 테스트가 좋고 테스트가 나쁘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 테스트 결과가 이러겠지, 그지? 근데
테스트 자체가 좋다라는 말 자체가 그러면은 이 제품 자체가 잘 만들어졌냐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테스트 자체가 좋은 거는 단순히 제품만 잘 만들어져서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앞에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은 여러 가지 공정이 됐든 그 다음에 절차가 됐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테스트가 잘 된 거야. 테스트라는 것 자체는 단순히 제품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다 평가를 하는 건데 제품만 잘 만들어졌다 해서 그러면 테스트가 잘 이루어진 거냐라고 볼 수 있냐 이거. 그건 아니다 이거지.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래서 6에서 9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테스트라는 게 그래서 품질을 뭐 하진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 보증한다고 할 수가 없다 이거야. 단순히 테스트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럼 제품이 잘 만들어진 거냐? 그게 아니라 테스트가 잘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우리의 노력을 이끈다라는 거야. 어떤 노력을 이끄냐면 뭔가를 확실히 하는 노력입니다. 어떤 걸 확실히 하냐면 테스팅 프로토콜. 이거 프로토콜이라는 게 준비 과정이에요. 테스트하는 준비 과정 자체가 잘 이루어져 있고 커렉트하고 그 다음에 장비들이 역시나 잘 갖춰져 있으면 여기서 장비라는 것은 제품을 생산하는 장비들을 말하는 거야. 시설들. 그 다음에 이 실제로 생산에 참여하는 기술자들이 잘 훈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정교한 샘플링 과정, 계획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인플레이스 되고 있는지까지를 다 포함하는 아까 말했던 대로 테스트가 단순히 제품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제품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 과정, 절차 이런 것들까지 다 확실히 하는 거다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테스트라는 게 잘 이루어진다. 테스트 값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6번부터 10번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퀄리티, 품질이라는 것은 전체 생산 과정에 그냥 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흔한 아니면은 부수적인 아니면은 내재된 A가 되겠는데 어떤 거? 퀄리티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테스트에서 좋은 제품이 나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테스트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수많은 어떤 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겠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아니지. 내재죠. 여기는 내재된. 부수적인이란 건 약간 이 주안점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내재된이 좀 더 적절하겠습니다. 자, 스테이지 3 요약을 해보죠. 가볼게요. 자, 테스팅은 테스팅이라는 게 제품이 이 생산되는 어떤 가이드라인, 지침 이런 것들을 맞추는지 맞춘다라는 것을 어쩐다. 그것이 근데 뭘 만들어내진 않는다. 퀄리티를 만들어내진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품질 자체를. 그러면은 테스트라는 게 확실히 해주는 건 맞겠죠, 그죠? 컨펌 해주는 건 맞겠지, 그지? 제품 자체가 제품의 가이드라인 자체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맞춘다라는 게 꼭 품질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생산이 그냥 잘 이루어졌다 해야지 그게 확실히 품질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품질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제품에서 그리고 과정에서 처음부터 어떤 제품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 품질은 봐봐. 공정, 생산, 환경 이런 것들에서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 인터그레라는 표현을 썼어. 내재되어 있다는 표현을 썼잖아. 품질이란 게 결국에는 그냥 단순히 테스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거기에서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재되는 뭐가 있어? inherent, 그렇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
아, 준이랑 시연이가 너무 자는데. 이거 수업 끝날 때까지 자려나? 그만 자요, 진짜. 그만 자. 내가 민망합니다. 에? 니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음이 쫓겨요, 지금. 자, 그 다음. 109조. 109조. 1번에 virtually, 사실상. 2번에 account for, 차지하다. 에? 자, 인트로 퀴즈 갈게요. 자, 네모안에 주어진 문장의 얘기는 답이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곳은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질 내용은 2번이 되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봐봐. 자, 개별 유전자들의 역할입니다. 큰 규모에 있어서 인간의 특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개별 유전자들의 역할은, 자, 근데 다시 보면은 그런 특징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마주하는 특징들이에요. 근데 그 특징들이 다시 뭐냐면 매우 작아 보입니다. 실제로는 매우 작아 보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특징들이죠. 다시 유전자 역할이죠. 죄송해요. 유전자의 역할이 작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요?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특징들이 되겠습니다. 그 특징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전자 역할은 매우 작아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특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observable 레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A가 의미하는 것은 아까 위에 나왔었죠, 그죠? characteristics. 근데 두 개가 나왔어요. factors determining characteristics냐 아니면은 notable, 눈에 띄는 인간의 특징이냐라고 봤을 때 뭐가 될까요? C, 그렇지. C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observable을 바꿔 쓸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observable이라고 바꿔 쓸 수는 겉으로 눈에 보이는 이란 뜻이었어요. 그게 안 되는 게 A였죠, 그죠? obscur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obscure는 모호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눈에 띄는 이거하고는 보기에는 애매하지. 자, 그래서 leaving aside a few direct connection, 이런 몇 가지 직접적인 연관은 leaving aside란 말은 뭐 제쳐두다, 한쪽에 놔두다 이런 표현이야. 그건 놔두고서 뭐와 같은 뭐 눈이 뭐 머리랄지 아니면 눈 색깔이랄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유전자로 인해서 드러나는 특징들이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직접적인 연결은 놔두고서, 자, 다른 특정한 유전자와 눈에 띄는 특징들 사이의 연관성, 이것은 사실상 non-existence,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is의 주어에 해당하는 거 뭐 아까 제가 해버렸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링크를 꾸며주니까 주어는 the link가 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증거로서 consider hate, 네, 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키, 뭔 얘기를 하는지. 자, 근데 여기 evidence라는 얘기를 좀 풀어서 써보자라고 되어 있죠, 4번 문제. 자, 특정한 유전자의 어떤 역할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요? 눈에 띄는 인간의 특징 면에서 어떤 역할일까요, 유전자의? 도드라지는 역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 아까 직접적인 역할로서 머리와 눈 색깔을 제외를 하고 한번 봐보자 그랬잖아, 그지? 직접적인 거 관련된다라는 거면 major, 그지? major, A가 되겠죠, 그죠? 자, 봐보자. There's a little doubt. 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게 없냐면요, 자, 인간의 유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결정하는 데 있어서요. 키를요. 키가 큰 부모님들은 키가 큰 아이를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애기들도 키가 커요. 그래서 키가 커요. 키가 큽니다.
근데 딸이 키가 커서 걱정입니다. 딸이 키가 커서 걱정이에요. 근데 키만 큰 게 아니라 등치가 좋습니다. 더 걱정입니다, 이거 지금. 장차 지금 역도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면 힘도 좋아가지고. 여하튼 그런데 it is no surprise. 놀라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냐? to date. 지금까지 키가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냐면은 발견될 수 있는 가장 밀접하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correlated 되어 있다고. 무엇과 무엇 사이에 존재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죠? 존재와 뭐 부재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고, 무엇의 존재와 부재? 하나의 유전자의 존재와 부재와 서로 밀접하게 상관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봐집니다. found 됩니다. 발견됩니다라는 거야. 알려져 있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은 이거 헤어 색깔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놔두고서요. 그래서 4, 5번을 간단히 표현할 때 보면은 4, 5번을 이게 분명히 어떤 하나의 유전자랑은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죠. 키가 하나의 유전자랑은 분명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4, 5번을 간단히 얘기하면은 답이 A가 되겠죠. 그죠? 어떤 한 유전자의 키에 대한 유전자의 어떤 키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나 놀라운 건 뭐냐면 the extent, 정도다 이거예요. 정도에. 자, 그리고 요거 정도, extent라는 단어 다음에 이거 잘 보세요. to which. 정도 다음에 정도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할 때 관계대명사 절로 해가지고 to which는 그냥 거의 한 100% 나옵니다. extent를 만약에 설명을 한다고 쳤을 때 to which는 그냥 100% 나온다고 보면 돼. 그래서 어떤 정도냐라고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뭐 어떤 정도냐면 이 특정한 유전자가 키에 영향을 주는 정도다 이거야. 오케이? 자, 유전자가 있으면 분명히 키가 큰 건 맞아. 근데 그 유전자가 어느 정도로까지 영향을 미치냐라는 게 이제 놀라운 점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00%냐, 50%냐, 몇 %냐, 즉 키를 크게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냐라는 건데, 자, 그 유전자가 차지한다 이거예요. account for 아까 했었죠, 그죠? 아주 놀라울 정도로, 믿기 힘든 정도로 2%만 차지한다는 거야. 2%의 변화에만 차지한다는 거야, 인간 키에. 즉, 키가 크게 하는 유전자가 있긴 한데 그 유전자가 있다 해도 2%만 키가 크게 한다는 것은 아마 평균 대비해서 2%일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어? 그 정도만 더 크게 만든다 뿐이지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그럼 뭐겠어? 후천적인 영향들이 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유전자가 있으면 그래 키가 클 수 있어. 근데 그 키가 크는 정도가 한 2% 정도만 영향을 미친다 이거야. 그래서 그게 근데 가장 큰 상관관계이다라는 거야. 뭐와 뭐 사이에? 하나의 유전자와 인간의 특징 사이에. 즉 2% 결정하는 게, 아까 이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은 한정을 짓긴 했죠. 우리 눈에 보이는 특징이었습니다. 그지? 신체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은 물론 눈 색깔하고 머리를 놔두고서요. 눈 색깔하고 머리 색깔 놔두고서라도 그거는 너무 직접적이니까. 근데 하나의 유전자가 눈에 보이는 인간의 특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키가 그래도 제일 분명한데 그것도 해봐야 2%고 근데 그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제 무슨 말이겠어요? 유전자가 눈에 띄는 신체적 영향에 미치는 정도가 매우 낮다 라고 하는 게 글쓴이의 생각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마지막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별 유전자는 어떤 영향을 준다? 큰 스케일의 인간 특징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narrow, 그렇지. 좁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제 다 읽고 나서 요약하는 거니까. narrow. 그래서 apart from few direct 아까 직접적인
어떤 것을 apart, leave aside랑 똑같은 거야. 놔두고서라도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겠어요? 커넥션이 되겠죠, 이거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잖아요. 머리 색깔 이런 것들. 뭐 하나의 유전자와 그 다음에 뭐 어떤 특징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어떤 특징이라고 우리가 봤었어요. 계속 observable, 그렇지. 눈에 띄는 특징이었죠, 그죠? 네. observable이었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리딩 수업이라고 정리를 할게요.